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어제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이 내용은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상설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요? 예, 이제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 이제 상설 특검 추천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네.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7명을 지금은 이제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이렇게 해서 이제 1명씩,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 그 1, 2위 교섭단체가 2명씩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제 나온 국회 운영 규칙, 이 법이 아니면 운영 규칙을 고치면 되는 건데, 네. 국회에서 결의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여당목 이 추천 의원 2명을 할 수 있는 여당목을 네.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2명, 그리고 나머지 그 비교섭 단체에서 이제 2명을 하게 되는데, 혁신당, 개혁신당. 그걸 또 선수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렇게 네. 되면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이 아마 갖게 네. 되는 그런 결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복귀영 의원님, 이 상설특검 추천권을 여당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건 좀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어쨌거나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드루킹 특검이나 이럴 때에도 네. 당시에 그 특검 추천권을 안 가졌었어요, 민주당이. 그런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여당은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한 것이고, 이렇게 규칙까지 바꾸게 만든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네. 이런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번번이 거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겠다. 상설 특검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네. 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불을 당기는 네. 이런 효과 정도는 충분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특검이 아니라 상설 특검을 개별 특검이 아니라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거고요. 이것이 그 사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네. 여당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분이 특검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식적 차원의 접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재호 최고위원님, 일단 그러면 민주당에서 규칙만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로 가지도 않고 그냥 시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 수단을 지금 동원한 거죠. 네. 그런데 국회가 또 민주당이 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네. 또 더군다나 국회의장까지 점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불법 행위를 사실상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는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4명을 특별검사법에 의해 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이라고 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재헌의회 이후로 우리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런 경우에는 교섭단체라고, 즉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을 하고, 만약 홀수면 1명, 예를 들어 3명을 추천해야 되면 1명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검사 때처럼 자기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소 제기를 하면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그거에 근거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지금
로드맵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네. 이 사안에서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특별검사가 임명되길 원한다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게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그 반대 정당에서 임명하도록 이런 짓을 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보면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거기다가 또 그 개혁신당과 진보당 이 의석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한번 기술적 조작을 해보니까 선수가 좀 더 많은 당이라고 해서 그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진보당까지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우리가 임명해야 되는데 상설특검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지명할 사람을 해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죠. 근데 그게 무슨 공정한 특검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면 네. 그리고 여당이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면 민주당도 빠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가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법은요. 상식적이나 지금까지 헌법의 공정성 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에서 진행되고 있던 평등 원칙 이 모든 것이 위반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은 위헌 위법 위헌 명령 심사에 의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심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 보니까. 이성을 잃으셨습니까? 아유 너무 심하시고요. 네. 아니, 이성을 잃은 조치죠.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두 번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아니, 말씀드린 아니 그래 것처럼 국회에서 박근혜 4명을 선출하는데 박근혜 최순실 민주당이 국정- 마음대로 선출하겠다 이렇게 국회 개별 국회 특검법으로 규칙을 개정한 적 있냐고요. 개별 특검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래 그것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이 개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들어드렸으니까. 해보세요. 네, 저도 일단 말할 기회를 좀 지영 의원님 주시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관련된 정당은 빠졌고 드루킹 특검 때도 관련된 정당은 빠졌어요.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국회의 권한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천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변협이라든지 법무차관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여당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본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상설특검을 설치했으나 수사에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특검을 맡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아니 그래요. 핑계 정도가 아니고 억지 주장을 하시는 건데 억지는 대통령의 아니고요.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대통령의 권능이자 권한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국회 시행규칙 네, 김재원 개정하는 것도 국회 권한이죠. 규칙을 이렇게 멋대로 그 개정한 예는 전 국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폭거를 민주당이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말씀하신 드루킹 특검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했어요. 지금 합의도 되지 않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다른 면이고요. 드루킹 특검법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설마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까지 잡겠냐 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 제가 잡힐까 봐 말씀드리는 거부하는 것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국회 규칙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멋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한번 바꾸고 나서 이제 금도가 없어진 거예요. 금도가 없으면 앞으로 국회 규칙 좀 바꿔가지고 민주당만 발언권이 있도록 바꾼다면 이거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일은. 네. 어떻게 이렇게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고 교섭단체는 배제하는 그런 규정을 둡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짧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허용한 것처럼 국회도 모두가 다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의 의사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합의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합의가 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국회가 어떤 것은 다수결 표결에 의했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규칙에 의해서 정하기 위해서 국회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법에는요 분명히 4명을 선출하게 했는데 이 4명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제1교섭단체에서 5명, 제1교섭단체에서 2명, 그리고 그 밖의 교섭단체 2명 그렇게 규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4명 다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합의가 안 될 때에 대비해서 규정해 놓은 규칙을 바꿔서 멋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규칙 바꾸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한 10초만 하시겠습니까, 예, 발론? 소수의 국민의힘에서 현재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왜 둡니까?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국회 규칙에 교섭단체, 제1교섭단체 2명, 제2교섭단체, 이외의 교섭단체 2명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합의가 안 될 때 그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규칙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의 뜻으로 그 진행을 하는 마음대로 겁니다. 하세요. 계속. 알겠습니다. 국회가 뭐 예,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 제 마음대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